어우, 나와 있네요. 네, 나와 계시고. 네, 다들 오셨나요? 네. 이리 와 얘들아.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노예 집의 학예연구사 정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제5기 입주예술가의 첫 지역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지역협력 프로젝트란 입주 작가가 기획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주민, 전문예술가, 취미 등 어떠한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형 프로그램입니다. 정민기 작가는 저희 상반기 입주예술가였는데요. 재봉틀을 활용해 패브릭과 미싱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3월달에 입주를 해서 7월달에 퇴실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민기 작가는 재봉틀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같은 장르와 소재, 주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 예술 집단이 어딘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익명의 기척사라는 이름으로 2명의 예술가와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5명의 예술가가 함께 했고요. 정민기 작가가 그런 재봉틀과 관련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술가를 찾은 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민기 작가가 교수님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 설명을 맨 처음에 가지고 참여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미팅을 가지고 현장과 그리고 단톡방 통해 가지고 수시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장르와 소개, 그다음에 컨설팅 자문도 해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민기 작가님이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많은 거를 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예술에서는 이렇듯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층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모두 다 동등하게 함께하는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예술 활동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익명이라고 강조를 하고 익명의 기척사라고 하는 대주제 속에서 지역협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패치워크 피크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대학생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추후 제 소개가 마치면은 정민기 작가님의 작품과 이번에 참여한 작가님들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와 내용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장님의 축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모양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웃노예 집 여러분 처음 와봤어요? 예. 너무 멋지고 이런 풍성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저희로서 참 행복한 일인데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는 이제 입주 예술가 그 지역 협력 프로젝트 해서 이제 주제가 그 패치워크 피크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크닉 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소풍나는 거요. 그치요. 소풍 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때요.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제도 너무 잘 잡은 것 같고 이제 여기 정민지 작가님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엄청난 예술가이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야. 뭐 재봉틀은 거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제 바지도 이제 직접 예술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청운대학교가 이제 4년제 홍성에서 그래서 특히 좀 패션 디자인 학과 우리 이제 유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작가분들 한 5분을 모시고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5분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사실 패션하면 우리 뭐 만드는 거지 주로? 옷 만드는 건데 이거는 옷은 아니지만 섬유 작품, 섬유 아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그런 패드 조각
옷 패브릭 조각들 있죠? 그거를 어떤 자기가 어떤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다 패치워크를 다 선마다 다 재봉틀로 박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개는 4학년 작품들이고요. 저 뒤에는 이제 3학년, 여기 끝에는 이제 2학년 작품인데 이제 내가 여기서 지목하기 좀 그렇지만 저 끝에 작품 하는 학생의 경우는 15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우리 500도 CSC 알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는 교수님이 그 피와 땀은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시기 자체가 좀 기말고사하고 작품 뭐 제출하고 그냥 알잖아. 뭐 얼마나 그 끔찍한지. 근데 그거하고 이게 딱 맞물린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해낸 걸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교수님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이끌어주신 우리 정민기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시고 운영하신 우리 정보경 하교회사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자 우선 교수님 축사에 다시 한번 그 학과장님 축사하시는데 교수님 눈이면 눈물이 달려가셔요 세상에. 왜 그래? 예? 왜 울었어? 교수님도 그 한 말씀 제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인물을 거의 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울컥한 마음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더 울컥한 마음.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대단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사담이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운대가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거든요. 제가 요번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했는데 청운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있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포탈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루트로 막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또 눈에 딱 걸린 거. 좀 프랭카드 좀 시원하게 크게 좀 걸어줄 수 있을까? 왜 없는 거예요? 이래서 붙이신 거야 지금. 요즘 제가 이런 게 조금 꽂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우리 다 같은 식구니까 이제 음악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지금 의류나 이런 쪽에서 이제 워낙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학교 쪽에서도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넣어달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ESG라고 해서 지금 시성에 딱 맞는 프로젝트가 이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옷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 옷이 옷으로서 해결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은 정말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이걸 업사이클링화 시키고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이게 참 너무 멋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을 때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관람자와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그걸 느꼈을 때 최고 작품이라고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보는 순간 피크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예쁘고 그 마음에서 더 울컥.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울부짖던 걸 이런 마음이 너무 울컥.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고 내가 역시 니네들 내년에는 이제 니네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부탁.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기회를 좀. 항상 이게 교수님이랑 이제 학과장님이랑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만나면 처음 만나지만 항상 만났을 때 그 우리 교수님이 가지는 그 제자의 사랑이 내가 학창 시절 때 저런 교수님과 함께 했다면은 내 인생은 또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 부탁드렸어요. 또 그거 이전에 이런 기회를 주신 주최 측과 선생님
작가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도 사실 이렇게 어린지 해주시면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일일이 다 하시지만 뒤에서 제가 교수님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쓰셨어요. 그런 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학과장님께 박수.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앞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시에서 가장 주인공은 딱 두 분류예요. 첫 번째는 참여하는 작가님들, 작가님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작가님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랑도 비슷하죠. 또 랜덤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앨범을 내서 이렇게 방송에서 아이돌이 데뷔한 것처럼 그걸 발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거를 시각적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상상을 시각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는 기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시 기획자는 제 옆에 있는 정민기 작가님이시죠, 기획자님인데요. 한번 박수로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 저 흰남로를 뚫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오늘 아침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뉴스에서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프닝 바로 시작 전에 해도 나고 뭔가 이 날씨까지 좀 잘 붙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해 이윤호의 집 입주 작가로 입주를 했고, 저는 자연, 환경, 생태를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저도 재봉틀로 드로잉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언가 제가 작업을 할 때 자원을 낭비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서 재료들도 늘 폐 원단을 찾게 되고 그런 생각의 바탕 안에서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패치워크 피크닉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하게 제가 체감하는 것들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작업자들은 아무래도 이 원단과 재봉틀이랑 친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신 제 작가님들과 만나게 됐어요. 5분의 작가님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의 기획 의도는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올 초부터 조금씩 마스크를 벗고 살게 되고 일상이 다시 복구가 되고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이 기법과 창의적인 활동으로 다시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 소풍을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 원단을 활용한 돗자리를 만들기로 생각을 했고, 지금은 벽에 걸려있는 이제 작품이 되었지만 원래 의도는 이 작업들이 다 바닥에 깔리고 최소한 2사람이 앉을 수 있는 땅이 돼서 그 돗자리 위에서 뭐 같이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작은 자수를 놓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도 기회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태풍으로 인해서 그 실제 체험활동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었지만은 그 의도에 맞는 작업들도 함께 부탁을 드려서 자수 작업 작은 것까지 같이 작가님들이 다 만들어 보내주셨거든요. 최소한 130cm 정도가 되어야지 2사람이 앉아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30 이상만 되면은 어떤 작업이든지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돗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딱 그 2가지의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작가님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를 이겨낸 상황, 그리고 지금 본인이 겪고 있거나 관심 있는 것들 주제로 열어두고 작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는 작업은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고 당연히 이제 그 기차가 태풍으로 인해서 결항되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참석 못 하셨는데 양면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형태가 돗자리에 흔한 네모 틀에서 벗어나서 이 아웃라인이나 쉐입도 조금 더 자유롭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의도가 그거와 맞닿아 있더라고요. 작가님 대신 제가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하자면은 인생에는 밝음이랑 어둠이 있는데 이 작업 자체 이 안쪽이 밝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이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표현한 양쪽에서 양면을 활용할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작업으로 만들어 주셨고 꽃, 물, 나무 그리고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옷들은 사람들이 다 언젠가 한 번씩 입었던 옷들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격들이 모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벗어던진 옷을 엮음으로써 서로 다름이 공존하게 되는 것들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실들도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킨 이유가 조금 더 이 거칠고 직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고 이 커팅되어 있는 것들이 꽃, 물, 나무 그리고 죽음에 대한 키워드를 표현한 도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수 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돗자리 위에서 원래 다가를 나누면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와중에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미리 부탁을 드려서 그 본 작업과 좀 관련 있는 작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제목이 꽃, 물, 나무 그리고 죽음이라는 자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진예리 작가님 작업인데요. 제목이 보물찾기예요. 그 도토리 찾는 게임을 어려서 사촌 언니랑 즐겨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양한 보안들이 숨어져 있어요. 상상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여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어색하게 단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림자라서 이 동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시간에 대해 얘기해보자. 아니면 음악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나 도토리 찾기 하던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돗자리 위에서 우리가 소풍을 어떻게 즐기는지 그 활동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내셨고요. 그리고 저는 도안들이 되게 좀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수도 토끼 자수가 하트 옆에 있어서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작업이 자수와 문 작업의 결이나 느낌이 비슷하게 묻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김동현 작가님 작품인데 제목이 바다입니다. 나만의 작은 바다를 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파도가 깨질 때 그 하얗게 깨지는 그 물방울이나 조각들을 이런 레이스와 하얀색 데님에 남아있는 선들로 표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도가 치고 파도가 깨지는 이 나만의 작은 바다 바다를 보면은 뭔가 마음이 늘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다를 가서 소풍을 가고 싶고 바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특히 고민하셨던 부분이 여기 이제 상표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봤던 쓰레기를 생각하셨대요. 나만의 아름다운 바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간중간 이 네임택이나 라벨을 부착을 해서 그 보고 있는 바다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작업부터는 작업 과정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볼 수 있게끔 과정에 대한 어떤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같이 전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장 놀랐던 거는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식과 이 부분이 제일 다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패턴이 없고
바로 원단을 잘라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작업을 구상해 나가고 완성으로 끌고 나갈 건지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하시고 또 원단의 텍스처를 또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시다 보니 그 옷을 만들 때 메커니즘과 좀 비슷한 방식을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작품은 여기 실제로 작가님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인호 작가님인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선입니다. 우선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디를 가고 싶을까 생각해봤을 때 코로나가 끝난다 하면 자유라는 게 생각났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저는 바람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닷가가 연상되게 색을 사용해봤습니다. 이렇게 처음 원단은 다 바닷물을 표현한 거고 이런 스트라이프 원단은 바닷가에 있는 파라솔이랑 베드 이런 걸 표현했고 그리고 좀 통통 튀는 약간 비치발리볼 이런 느낌으로 이런 형광색의 원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바람개비 모양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제목은 팝 서머브리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채원 작가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작품의 이름을 소개해보자면은 작품의 이름은 마주하는 그런 느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번 전시의 주제부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서로 소풍을 즐겨서 가자는 그런 느낌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담아서 같이 소풍을 나온 사람과 함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그 상황을 같이 마주하고자 그런 밝은 빛을 마주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었고요. 이 푸르게 배경을 잡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저희 세상이 이제 슬슬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가고 하면서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차가움을 주고자 푸른 계열로 담았었고요. 이런 노란 빛들을 조금 두툼하게 만든 이유는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희망과 그런 밝은 미래를 담고자 빛이 들어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 책자에 나올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저기는 지금 눈을 표현하신 건가요? 네. 네, 눈을 표현하시는 의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눈을 표현한 이유는요. 뭐든지 간에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눈 시각적인 자료가 먼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표현하면서 이제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웃는 듯한 눈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솔직히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나 전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많이 헤맸던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의 작가님과 작품 설명드렸고요. 제 원래 기획 의도는 어찌됐건 이 모든 활동이 소풍이라는 느낌을 최대한 모두가 가져가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희가 소풍 갈 때 도시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안으로.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한 분씩 챙겨가셔서 원하시는 곳에서 뭐 잔디밥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더러 많기 때문에 도시락을 챙기셔가지고 저희 밖에 가면은 그 생가지가 있으니까 초가지고 햇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으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획 의도에 대한 발표는 끝났고요. 또
이제 다음 아유, 오늘의 기획자는 마무리까지. 시간 내주셔서 찾아온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캐치업 프로젝트 오프닝 행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밖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도록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제가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도록을 이제 앞으로 두고 여기서 저희 단체 사진을 찍고요. 예. 도록을 꼭 한 분씩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분만 안 계신 분들은 예.